정상철은 주방에서 칼을 3개 내려찬 후 식은 땀을 훔쳤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통증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이 그러했으니까요. 주방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그는 아직도 내일 사용할 육수를 정성스레 만들고 있었어요.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그의 말은 청산옥이라는 한식당을 한국 최고의 100년 가게로 만든 철학이었습니다. 40해가 넘는 시간 동안 정상철은 한 번도 이 원칙을 어긴 적이 없었죠. 처음 청산옥을 열었을 때만 해도 그는 가난한 요리사에 불과했습니다.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정직한 음식 하나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계시네요.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에 정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67 나이에도 여전히 허리는 곱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다만 깊게 패인 주름만이 그가 걸어온 시간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게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래요. 정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두꺼운 냄비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35된 아들 정우진에게 가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우진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리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한 후 유명 호텔에서 일하다가 2해 전 청산옥에 합류했어요. 아버지, 아직도 일하고 계세요?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청년이었어요. 정상철은 손을 씻으며 미소 지었죠. 내일 새벽에 육수를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야. 정우진은 아버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완벽주의자였지만 요즘처럼 아버지가 무리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우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정상철은 앞치마를 벗으며 아들을 바라봤죠. 무슨 일이냐?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 아들의 나이가 결혼하기에 적당했지만 연애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교제 중인 사람이 있었던가?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년 정도 만났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몰려왔죠. 청산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아들의 배우자는 곧 이 가업을 함께 이어갈 동반자가 될 터였습니다. 그래, 데려오너라. 이름이 뭐지? 박서연이라고 해요. 32이고 패션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만나보자꾸나. 그날 밤 정상철은 오랜만에 잠을 설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1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죠. 그녀라면 아들의 배우자감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한대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정상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애써 지워냈어요.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습니다. 정상철은 가장 좋아하는 한복을 꺼내 입었죠. 청산옥 대표실에서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우진이 한 여성과 함께 들어왔어요. 박서연은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상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말투와 행동에서 위선적인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서 앉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패션 브랜드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의 청산옥은 정말 유명하죠. 처음 왔을 때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정상철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박서연은 정상철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사장님, 저는 정우진 씨의 성실함과 따뜻한 성품에 반했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정상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둘만 남게 되었죠. 청산옥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매출이 꽤 되겠네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상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매출을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음식의 정직함이지. 그날 저녁 정우진이 아버지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서연이 어땠어요? 정상철은 말을 아꼈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믿어보세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정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죠. 수십 년간 사람을 보아온 눈이 그를 속이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래, 좀 더 알아보자꾸나. 정상철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박서연이 정말 아들에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지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말이죠. 첫 번째 테스트를 계획하며 정상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상철은 아들이 돌아간 후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그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괜찮을까요? 그 여자가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의 말에 반응하는 것 같았죠. 정상철은 가족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수십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기에 그는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의 눈빛에서 보인 흔들림, 그리고 매출에 대한 질문은 분명 일반적인 첫 만남과는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정상철은 일찍 청산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비서 역할을 하는 김영호를 불렀죠. 영호 씨, 부탁할 게 있네. 김영호는 30년 넘게 정상철과 함께 일해온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상철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우진이가 결혼하려는 여자에 대해 알아봐주게. 박서연 32, 패션회사 마케팅 담당이라더군.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김영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정상철은 창가에 서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청산옥은 이제 서울에서 손꼽히는 한식당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정상철은 단 한 그릇의 국밥으로 하루를 버텼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한 노파가 내밀어준 국밥 한 그릇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죠.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철학을 되새기며 정상철은
오늘의 식재료를 점검했습니다. 이틀 후 박서연이 다시 청산옥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우진 없이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그녀는 고급스러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상철은 미소 지으며 그것을 받았어요. 고맙네. 굳이 이런 걸 준비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우진 씨를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서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정상철은 그 안에 숨겨진 계산적인 면모를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전화가 울렸어요. 잠시만요. 중요한 전화라서.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상철은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고급 시계였어요. 값이 꽤 나가 보이는 물건이었죠. 정상철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박서연이 돌아오자 정상철은 질문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우진이를 얼마나 알고 있나? 우진 씨요? 반년 정도 만났으니까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나? 박서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우진 씨는 모든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정상철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정우진은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를 특히 좋아했어요. 진정한 연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었죠. 대화를 마치고 박서연이 떠난 후 김영호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해봤습니다. 김영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박서연은 패션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작은 쇼핑몰 운영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과거에 2번의 약혼 파기 이력이 있었어요. 모두 재력가 자제들이었죠. 이 사진을 보세요. 김영호가 보여준 사진에는 박서연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는 단 일주일 전이었어요. 정상철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랬군. 그날 저녁 정우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서연이가 아버지를 많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선물도 드렸다고 하던데요. 정상철은 아들의 순진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당장 말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지 고민되었죠. 우진아,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서연 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구나. 정우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정상철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를 현실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직접 박서연의 진면모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서연이가 자주 가는 백화점이 어디지? 정우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강남의 신세계 백화점이요. 왜 물으시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말이다. 정우진은 기쁜 표정을 지었지만 정상철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내일 직접 박서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정상철은 오래된 작업복을 꺼내 보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요리사로 살아오며 입었던 낡은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게 패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으로 변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모습이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 이런 짓까지 해야 하다니. 정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죠. 그는 내일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백화점 근처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변장해 박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기로 한 거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상철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그리고 주름진 얼굴.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시작해볼까? 정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그가 확인할 진실이 어떤 것이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강남 신세계백화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며 정상철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될 터였어요. 정상철은 신세계백화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그의 낡은 작업복을 스쳤어요. 그는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걸으며 폐지를 주워 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그저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이었죠.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아 박서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우진에게 들은 정보로는 박서연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이곳을 찾는다고 했어요. 1시간쯤 기다렸을까 정상철은 멀리서 걸어오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서연은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든 채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상철은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천천히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서연이 지나가려는 순간 일부러 그녀의 앞에 서서 종이봉투를 들어보였죠. 아가씨, 혹시 이 종이봉투 버릴 거면 저한테 주겠소? 박서연은 한 발 물러서며 정상철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멸시가 가득했어요. 비키세요. 저 지금 급해요. 정상철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폐지 모아서 생활하는데. 박서연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들고 있던 커피를 그 위에 쏟았습니다. 가져가세요. 이제 만족하셨죠? 그 말을 남기고 박서연은 재빨리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은 바닥에 버려진 종이봉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1시간 후 정상철은 백화점 커피숍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노인 분장을 벗고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이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멀리서 박서연이 쇼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정상철의 시선이 박서연의 행동을 쫓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고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양 행동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영호였어요. 사장님,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박서연은 과거에 2명의 재벌 3세와 교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모두 결혼 직전에 파혼했죠. 이유는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네.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전화를 끊고 정상철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정우진은 박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었죠. 아버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정상철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진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가 백화점에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정상철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잠시 들렀다. 여기 우리가 데이트하던 장소였거든. 정우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서연이와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 청산옥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서연이도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 해요.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정우진이 떠난 후 정상철은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그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서연의 진면모를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 필요했죠. 그날 저녁 청산옥의 VIP룸에서 세 사람은 식사를 했습니다. 박서연은 정상철에게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었어요. 사장님, 이 음식 정말 환상적이에요. 우진 씨가 말했듯이 사장님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상철은 미소만 지을 뿐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서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식사 중에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박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박서연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화를 감추지 못했어요. 정상철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박서연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정우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상철은 박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나? 박서연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사장님. 우진 씨는 제가 만난 남자 중 최고예요. 그래. 그런데 왜 지난주에 다른 남자와 만났지? 박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걸 알고 있네. 과거의 약혼 파기 이력도, 최근에 만난 다른 남자도.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게. 그게 그를 위한 일일 테니.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정우진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정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연 씨의 가족에 대해 물어봤다. 그날 밤 정상철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는 다음 날 박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한 거죠. 저택에 도착한 박서연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사장님 댁이 정말 멋지네요. 정상철은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편하게 있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비밀 카메라가 박서연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고가의 미술품과 장식품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특히 가족 사진과 금고가 있는 위치를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사 도우미에게 보인 태도였죠. 정상철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박서연은 냉정한 말투로 가사 도우미를 대했습니다. 이것 좀 가져다 줘요. 그리고 차는 더 뜨겁게. 이건 미지근하잖아. 가사 도우미가 겸손하게 응대하자 박서연은 더욱 오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리고 몰래 고가의 장식품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이 돌아오자 박서연은 다시 친절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진 집이에요. 특히 이 그림들이 인상적이네요. 정상철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맙네. 차는 맛있었나? 네, 정말 좋았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정상철은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죠. 그날 저녁 정우진을 불러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CCTV 영상, 다른 남자와 만난 사진, 그리고 과거의 약혼 파기 이력까지. 아버지, 이게 무슨...
정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명백했어요. 이럴 수가. 서연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다니. 정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진심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지. 다음 날 정우진은 박서연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박서연은 격렬하게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사라졌고 정우진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넌 그저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은 아니란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박서연의 배신으로 한동안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정상철은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고 청산옥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우진은 박서연의 일을 겪은 후 일에 더욱 몰두했어요.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청산옥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젊은 감각을 더하는 메뉴 개발에 힘썼습니다. 덕분에 청산옥은 더 많은 젊은 고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정상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한 채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좀 쉬거라. 정상철은 주방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우진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신메뉴 개발이 거의 끝나가니까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다. 이제 그만 들어가. 정우진은 마지못해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내일 뵐게요. 정상철은 아들이 떠난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주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죠.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이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청산옥에 나타났습니다. 정상철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의아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정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밝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상철은 더 묻지 않았지만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그는 김영호를 불렀어요. 영호 씨, 우진이가 만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알아봐 줄 수 있겠나? 김영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진은 종종 퇴근 후 어디론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상철은 묻지 않았지만 내심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없다만. 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상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데?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상철은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의 경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우진아, 너 이번에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구나.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박서연과는 달라요.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상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그날 저녁 김영호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김지우는 30살의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했고 교사 경력은 8개. 특별한 문제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문제될 만한 이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편이에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교육에 열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서연의 일 이후로 그는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고맙네, 영호 씨. 하지만 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일요일 청산옥의 별실에서 정상철은 김지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박서연과 마찬가지로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정상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맑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함께 김지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상철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어요. 종업원들에게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 음식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우진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윤 씨는 어떻게 교사가 되었나? 김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상철은 더 질문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예전에 국밥집을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국밥집? 정상철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한 국밥집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정우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정상철은 김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지윤 씨,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좋아하나? 김지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우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진실된 사람이에요. 정상철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착해 보여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김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우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정상철은 결심했습니다. 김지윤이 정말로 진심인지 시험해 보기로 한 거죠.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김지윤이 자주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봐야겠군. 정상철은 김영호에게 부탁했고 며칠 후 그녀가 매일 아침 같은 동네 국밥집에서 식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변장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봐야지. 정상철은 국밥집 앞에서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한 채 김지윤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확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세 번째 테스트가 시작될 터였습니다. 정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며 김지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아침 6시 동네 국밥집 앞은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상철은 낡은 외투를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국밥집 입구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는 김지윤이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식사한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어요. 정상철은 추위에 몸을 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러 직장인들이 바쁘게 국밥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멀리서 걸어오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지우는 단정한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학교에 가기 전 이곳에서 아침을 해결하는 듯 했습니다. 정상철은 그녀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의도적으로 비틀거리며 그녀 앞에 멈춰 섰어요. 젊은이, 잠시만요. 김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경계심이 아닌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어디 아프신가요? 정상철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국밥 한 그릇만 살 수 있을까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지우는 망설임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들어가시죠. 정상철은 그녀의 반응에 약간 놀랐지만 계속해서 노인 역할을 했어요. 김지우는 그를 국밥집으로 안내했고 2그릇의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따뜻한 물도 같이 드세요. 춥죠? 김지우는 정상철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떤 가식도 없어 보였어요. 정상철은 국밥을 먹으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김지우는 종업원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했고 주변 환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김지우는 정상철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시면 이 돈 받으세요.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정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김지훈의 진심 어린 말에 정상철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서연의 일 이후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한 번의 행동만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었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꼭 갚겠습니다. 김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더 필요하시면 내일도 이곳에서 만나요. 저는 매일 아침 여기서 식사하거든요. 그녀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봐야 해요. 할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김지훈이 떠난 후 정상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행동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상철은 김영호를 청산옥으로 불렀어요. 영호 씨, 김지훈의 가족 배경을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네, 사장님.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네. 국밥집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가게 이름이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겠나?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이 정상철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지훈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박서연 일 이후로 아버지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지훈 씨는 달라요.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정상철은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저도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훈 씨를 한 번 더 초대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요. 정상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주 토요일 정상철의 저택에 김지훈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사장님, 제가 직접 만든 유자청이에요. 어머니 비법으로 만들었어요. 정상철은 유자청을 받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고맙네. 우리 집을 좀 둘러보게. 김지우는 정상철의 안내를 받으며 집을 구경했어요. 이전의 박서영과는 달리 그녀는 고가의 물건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원의 식물들과 가족 사진에 더 시선이 머물렀죠. 이 사진은 우진 씨 어릴 때 모습인가요? 정말 귀엽네요. 정상철은 김지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가사 도우미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어요. 이전에 박서연은 가사 도우미를 하대했지만 김지윤은 가사 도우미에게도 공손하게 대화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차예요. 비법이 있으신가요? 가사 도우미는 김지윤의 진심 어린 칭찬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별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식사 시간 내내 김지윤은 정상철과 정우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청산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묻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사장님, 청산옥의 철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우진이 주방으로 간 사이 정상철은 김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지윤 씨, 어머니의 국밥집이 어디에 있었나? 김지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대답했어요. 강동구 천호동이요. 한미옥이라고 작은 가게였어요. 어머니 이름이 윤정희거든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만두셨지만 20해 넘게 하셨어요. 정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미옥이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과거 가난했던 시절 그에게 도움을 준 국밥집 이름이었죠. 그날 밤 김영호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김지윤의 어머니 윤정희 씨는 과거에 한미영이라는 이름으로 한미옥이라는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찾으시던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40해 전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를 도와준 국밥집 주인이 바로 김지윤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밥부터 먹어야 힘이 나죠. 그 말이 갑자기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미영이 그에게 국밥을 내밀며 했던 말이었어요. 정상철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인연이었습니다. 영호 씨, 윤정희 씨의 현재 주소를 알아낼 수 있나?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아봤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살고 계세요. 정상철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윤정희를 만나러 가기로 한 거죠. 그는 과거의 은인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동시에 김지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상철은 정우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오늘 지윤 씨 어머니를 만나러 가보려고 해. 정우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어떻게 된 일이세요? 긴 이야기야. 나중에 설명해 줄게. 내가 혼자 가봐야겠다. 정우진은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알겠습니다. 지윤 씨에게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정상철은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윤정희를 만나 과거의 인연을 확인하고 김지윤이 정말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앞에 서서 정상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온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정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정상철이라고 합니다. 40해 전에 한미옥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의 노년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철 씨,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미영 씨, 아니, 윤정희 씨, 당신을 찾았습니다. 40해가 지난 후의 재회. 정상철은 감격에 겨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들어오세요, 상철 씨. 이런 인연이 있다니. 두 사람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정상철은 확신했어요. 김지우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인연이었죠. 윤정희의 집에서 나오며 정상철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송파구 아파트를 나온 정상철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윤정희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따스한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40해 전 가장 어려운 시절 그에게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여성의 어머니라니. 정상철은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청산옥을 시작하기도 전 그저 가난한 요리사에 불과했죠. 식당에서 해고당하고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에게 한미영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밥부터 먹어야 힘이 나죠.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요. 그 한마디가 정상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났고 결국 청산옥을 일구게 되었죠.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한미영을 찾을 수 없었어요.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녀는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윤정희, 한미영, 정상철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중에 윤정희는 처음에는 한미영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윤정희라는 본명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찾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정희가 정상철을 즉시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었어요. 40해가 지났음에도 그녀는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 당신이 유명한 청산옥의 주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당신의 눈빛에서 진심과 열정을 봤죠. 그래서 도와줬던 거예요. 윤정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심과 열정. 그것이 바로 정상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집에 도착한 정상철은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훈 씨 어머니를 만났다. 할 이야기가 많으니 집으로 오거라. 1시간 후 정우진이 정상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지훈 씨 어머니를 만나셨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정상철은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정상철은 40해 전 윤정희와의 인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정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듣다가 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인연이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지. 정상철은 정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김지훈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닐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우진아, 지훈 씨에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 정우진은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틀 후 정상철은 김지윤이 자주 가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변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김지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후 5시 수업을 마친 김지윤이 공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있는 정상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우진 씨도 오시나요? 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왔네. 지윤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김지윤은 의아해하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어머니를 만났네. 김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떻게? 윤정혜 씨. 한미영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지. 한미옥 국밥집의 주인이었던. 김지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의 본명은 윤정이지만 할머니 성함을 따서 한미영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셨어요. 하지만 사장님께서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죠? 정상철은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한미영이 그에게 베푼 친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김지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어머니가 사장님을. 그래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 한 그릇의 밥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그냥 어머니의 철학인 줄 알았는데 실제 이야기였던 거군요. 정상철은 이제 마지막 의구심을 풀고 싶었습니다. 지윤 씨, 솔직히 말해보게. 이 사실을 알고 우진이를 만난 건가? 김지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진 씨가 사장님의 아들인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옛 제자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정상철은 그 눈빛을 보며 마지막 의구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알겠네. 믿겠네. 정상철은 옆에 놓아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국밥 그릇이 있었어요. 이건 40해 전 한미옥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네. 당시 내가 국밥을 먹었던 그릇과 같은 모양이야.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구할 수 있었지. 김지윤은 그릇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감동하실 거예요. 함께 가보지 않겠나? 윤정혜 씨께 이 그릇을 직접 드리고 싶네. 김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두 사람은 함께 윤정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김지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우진 씨가 청산옥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대단한 가문이라 제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정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김지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용기를 냈어요.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진실되고 제가 처음 느꼈던 그대로의 모습이죠. 정상철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김지윤의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윤정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윤아, 상철 씨와 같이 왔구나. 어머니, 제가 정상철 사장님의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윤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몰랐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우진 씨라고만 했지. 그가 상철 씨의 아들인 줄은 몰랐단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정이는 과거 한미옥을 운영하던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정상철은 청산옥을 일구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눴어요. 김지우는 두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사장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정상철은 국밥 그릇을 윤정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한미옥에서 사용하던 그릇과 같은 모양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국밥을 먹었던 그릇이죠. 윤정이는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걸 기억하고 계셨다니. 감사합니다, 상철 씨. 그날 저녁 정상철은 긴 시간 동안 윤정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40해 동안의 세월을 뛰어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상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끝났고 김지우는 정호진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상철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지훈이 청산옥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이 네 번째이자 마지막 테스트가 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상철은 김지훈을 청산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청산옥의 정신을 이해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훈 씨, 청산옥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우리 가족의 역사지. 음식은 정직해야 한다. 사람도 그래야 한다. 이 철학이 바로 청산옥의 핵심이야. 김지우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그 가치를 존중해요. 어머니도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은 마음이다. 정성 없이 만든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요. 정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윤정혜 씨와 나는 생각이 비슷하군. 이제 모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정상철은 김지훈이 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는 이제 마음 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청산옥 별실에서 정상철은 가사 도우미 박복자를 불러 앉혔습니다. 박복자는 15년 넘게 정상철의 집에서 일해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박서연이 방문했을 때와 김지훈이 방문했을 때의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복자 씨, 솔직하게 말해보게. 김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복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볼 때 김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의 바르고 진심이 느껴져요. 이전에 왔던 박서연과는 어떻게 달랐지? 박복자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앞에서와 그렇지 않을 때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저를 하인 취급했죠. 하지만 김지훈 씨는 달랐습니다. 사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변함없이 친절했어요. 제게 차 끓이는 비법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복자의 증언은 그가 직접 관찰한 내용과 일치했어요. 김지훈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맙네, 복자 씨. 도움이 됐어. 박복자가 나간 후 정상철은 김영호를 불렀습니다. 영호 씨, 김지훈과 그 가족에 대해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있네. 네, 사장님. 무엇을 알아봐 드릴까요? 윤정혜 씨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왜 한미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가게를 접었는지.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정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김지훈과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는 더 깊은 인연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만남처럼 느껴졌죠. 사흘 후 김영호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어요. 사장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상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윤정희 씨는 원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죠. 그 후 집안에서 완전히 절연당했고요. 그녀의 남편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상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 국밥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정 가족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한미영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국밥집은 잘 되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접었습니다. 왜? 딸의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김지훈 씨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윤정희 씨는 더 나은 환경에서 딸을 키우고 싶었죠. 그래서 송파구로 이사했고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철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윤정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딸이 바로 김지훈이었습니다. 영호 씨,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가? 김영호는 태블릿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입니다. 윤정희 씨는 작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김지훈 씨는 교사로서 꾸준한 수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그의 마지막 의구심도 사라졌어요. 김지훈이 정우진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죠. 고맙네, 영호 씨.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그날 저녁 정상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내일 저녁에 지훈 씨와 함께 식사하자꾸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지훈 씨에 대해 무슨 문제라도 걱정 마라. 좋은 이야기야. 다음 날 저녁 청산옥의 특별실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정상철은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어요. 직접 요리한 특별 코스 메뉴였습니다. 식사 중에 정상철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씨, 사실 나는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어. 이전에 박서연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이 큰 상처를 받았거든. 김지훈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진 씨에게 들었어요.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훈 씨를 시험해 봤어. 국밥집 앞에서 노인으로 변장해서. 김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사장님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정우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상철은 모든 테스트와 그 결과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국밥집 앞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 가사 도우미를 통한 두 번째 테스트, 윤정희와의 만남을 통한 세 번째 테스트, 그리고 김지훈의 배경조사까지. 김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 저를 그렇게까지 시험하셨다니. 하지만 이해해요. 아드님을 위한 마음이셨을 테니까요. 정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지훈 씨. 하지만 그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 지훈 씨는 진정으로 우진이를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야. 정우진은 아버지와 김지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럼. 정상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오래된 비녀였어요. 지훈 씨, 이것은 우리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네. 지훈 씨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 김지훈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진은 기쁨에 넘쳐 김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상철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부탁하겠네. 두 사람은 정상철을 바라봤습니다. 윤정혜 씨를 모시고 와주게. 우리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 김지우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밤 정상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를 만났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어요. 꿈속의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정상철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인연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이야.